올해 중반 무렵 중국의 소셜미디어가 이용자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든 소식들로 갑자기 들끓었다. 다수의 게시물이 유네스코가 한국의 무형문화유산인 김치, 단오, 그리고 연등축제 등을 철회했고 이를 중국의 것으로 인정했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 소식은 들불처럼 번져 수백만 차례 공유되었고 심지어 중국의 문화적 승리로까지 간주되었다. 많은 이들이 자부심을 드러냈고 크고 작은 포럼 전반에 뿌듯함이 퍼져나갔다. 그러나 곧 AFP 팩트체크가 검증에 나섰다. 그들이 확인한 공개 자료에 따르면 유네스코가 한국의 어떤 유산도 이름을 빼는 일은 전혀 없었다. 모든 것은 근거 없는 소문일 뿐이었다. 중국에서 가짜 뉴스를 만들 때 가장 교묘한 수법 중 하나는 듣는 이로 하여금 그것의 과학적 근거나 행정적 출처가 분명하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다. 겉으로는 매우 그럴듯하다. 유언비어라기보다 공식 보고서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유네스코와 5건의 한국 무형문화유산을 둘러싼 이야기가 전형적 사례다. 광범위하게 퍼진 게시물들은 정말 같게 들리는 세부를 잔뜩 달았다. 이를테면 137개의 근거, 45일의 기한, 중국 문화유산 감정센터의 보고서 모두 전문적으로 보였지만 유네스코의 데이터베이스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사실 이 모티프는 새로운 게 아니다. 2020년 환구시보는 ISO가 스촨의 파오차이 제조 공정을 승인한 뒤 중국이 김치의 국제 표준 제정에서 선도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겉으로는 김치는 중국 것처럼 들리지만 AFP 팩트체크와 가디언은 그 기준이 중국식 절임 채소에만 적용되며 한국의 김치와는 전혀 다름을 지적했다. 여기서 쓰인 기법은 단순하지만 효과적이다. 약간의 진짜 데이터를 기술 용어와 뒤섞어 그럴듯해 보이는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가정적 증거라고 부른다. 증거가 있는 듯한 느낌을 주지만 정작 검증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유형의 가짜 뉴스는 자극적 선정성보다 더 위험하다. 숫자, 절차, 공식 문서에 대한 인간의 신뢰를 파고들기 때문이다. 가장 신중한 독자조차 설득되기 쉽다. 모든 것이 듣기에 그럴싸하니까 중국의 가짜 뉴스는 요란하게 번지기보다는 꽤 전략적으로 퍼진다. 보통 영향력이 큰 KOL에서 시작해 국영 매체가 2차 출처처럼 인용하면서 소문이 어느새 언론 보도로 변모한다. 유네스코가 한국 유산을 철회했다는 사건에서도 발화자는 웨이보에서 팔로워가 300만 명이 넘는 블로거 린중바이랑이었다. 신경보나 펑왕미디어 같은 매체가 사실 확인 없이 이를 전제하자 내용은 부드러운 합법화를 거친다. 완전한 근거가 없는데도 그럴듯하게 들리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김치전쟁이라 불린 2020년 사례도 동일한 모델을 보여준다. 환구시보가 오보를 내고 이어 다수의 계정과 지역 매체가 이를 확산해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듯한 인상을 준다. 관찰자들은 통제된 언론 환경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의 기사가 정부의 암묵적 확인으로 받아들여져 가짜뉴스의 신뢰도를 높인다고 본다. 여기에 봇과 위성 계정의 네트워크가 증폭 역할을 한다. 2024년 4월의 자유아시아 방송 보고서는 한 중국 홍보회사가 해외에서 100개가 넘는 가짜뉴스 사이트를 운영하며 베이징을 지지하는 내용을 퍼뜨렸다고 밝혔다. 이는 가짜뉴스의 생성과 유포가 국내 차원을 넘어 조직적이며 목표가 분명한 네트워크로 발전했음을 보여준다. 효과적인 가짜뉴스는 완전한 날조가 아니다. 부분적 사실 위에 서 있다. 어림한 유네스코 사례에서 사실인 대목은 중국이 2024년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회의에서 의장으로 선출된 적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 역할은 어디까지나 진행과 사회에 국한되며 유산의 등재 심사나 철회와는 무관하다. 가짜를 만든 쪽은 권한의 범위를 비틀어 회의의장을 유산에 대한 주권으로 둔갑시켰다. 이와 비슷하게 유산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한 반리회의는 실제로 존재했지만 한국 유산을 심사하는 유네스코 회의로 왜곡되었다. 현실의 요소들, 장소, 시점, 직함을 거짓 서사 속에 끼워 넣으면 신뢰도는 급격히 치솟는다.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속은 틀리고 겉은 맞는 기법, 해체하기 까다로운 미스인포메이션 유형이다. 중국 정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유네스코 회의 의장 관련 공식 발표는 문화재 밀수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협력 강화에만 닿아 있다. 인프라와 사회적 시각으로 보면 대중이 중국이 의장으로 뽑혔다, 화살표로 따라서 결정권이 있다라는 도식을 쉽게 믿는 현상은 정부 간 기구의 작동 방식에 대한 이해의 공백을 드러낸다. 이는 공적 정보에 대한 신뢰의 위기, 즉 시민이 독립적으로 검증할 역량을 갖추지 못한 현실을 비춘다. 혹시 눈치챘는가? 중국의 빈바오 빈메이 신문과 유네스코가 한국의 유산을 중국으로 넘겼다는 소식을 허위라고 공개 확인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반박 보도에 그치지 않았다.
많은 이들은 이를 중국 내부 미디어 생태계에서 드문 전환점으로 보았다. 국가 정보 체계에 대한 신뢰가 금이 가기 시작했음을 시사하는 신호라는 것이다. 로이터스 인스티튜트의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4에 따르면 중국 시민 가운데 약 47%만이 국영 매체를 신뢰한다고 답했다. 이 수치는 2018-2019년 대비 15%포인트 넘게 하락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그 하락이 저절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사실로 확인된 오보가 여럿 있었음에도 사과나 공개 정정이 뒤따르지 않는 일이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웨이보에서는 피로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또 가짜 뉴스라니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알고 보니 수년 내내 감정이 이끌려왔구나. 모든 걸 스스로 다시 검증해야 한다면 언론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나? 언뜻 푸념처럼 들리지만 이 말들은 공적 정보에 대한 신뢰의 위기를 선명히 비춘다. 특히 VPN, 트위터 /X, 레딧 등을 통해 국제 소식에 쉽게 닿는 젊은 세대에서 더욱 그렇다. 국제 미디어 전문가들은 이것을 과도한 정보 통제의 필연적 귀결로 본다. 사람들이 한쪽 목소리만 들을 수 있을 때 그들은 대비를 위해 두 번째 채널을 찾게 된다. 그 순간 근거 없는 소문조차 공적 채널보다 더 신뢰받을 틈이 생긴다. 일부 독립 분석가들은 경고한다. 정치적 안전을 위한 자기검열이 지속된다면 중국 언론은 견제 기능을 잃고 가짜 뉴스는 그 어느 때보다 통제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유네스코 이야기는 가짜 뉴스에만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오늘날 중국 사회 내부에서 맞부딪히는 두 흐름의 사고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 찬성 쪽, 그들은 정보가 틀렸더라도 이것이 문화적 반격이며 민족 정신을 일깨우고 중화의 자부심을 지킨다고 본다. 그들에게 문화 전선에서 한국을 이겼다는 서사는 민족 부흥의 상징처럼 느껴진다. 반대쪽, 그들은 완전히 다르게 본다. 사실을 왜곡하면 나라의 국제적 신뢰가 깎이고 중국의 이미지를 문명국보다 선전국으로 만들어버린다고 여긴다. 한 더우반 이용자는 매우 직설적으로 썼다. 가짜 뉴스의 기대는 민족적 자부심은 자기 기만과 다를 바가 없다. 세계가 우리를 비웃을 것이다. 지우에서 2024년 8월에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가 중국 매체의 국제 뉴스를 해외 출처로 다시 검증한다고 답했다. 이는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며 신뢰가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그냥 읽고 믿기보다 스스로 검증해야 한다고 느낀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이는 단순한 정보 위기가 아니라 민족적 자존과 정보의 정직성 사이의 가치 충돌이다. 여러 출처에 닿을 수 있는 교양 있는 도시, 중산층은 독립적 비판적 사고를 키워가기 시작했다. 반면 농촌 주민과 고연령층, 여전히 국영 매체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공식 채널에 대한 신뢰를 이어간다. 그 결과 정보의 양극화가 갈수록 뚜렷해진다. 한쪽은 믿고자 하고 다른 한쪽은 검증하고자 한다. 그리고 두 극 사이에서 진실은 그 어느 때보다 붙잡기 어려운 것이 된다. 알고리즘이 주도하는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충격적이고 감정을 자극하며 논쟁을 부르는 콘텐츠가 항상 우선 노출된다. 그래서 유네스코가 김치를 중국의 것으로 인정했다 같은 소식은 며칠 만에 수억 회뷰를 달성하며 눈 깜짝할 사이에 퍼질 수 있다. 중국 정부의 공개 수치에 따르면 시민들은 위챗, 웨이보, 더우인 같은 플랫폼에서 하루 평균 5.5시간을 보낸다. 이곳의 노출은 정확성보다 상호작용에 좌우된다. 이는 감정 공명 효과를 만든다. 민족적 자부심을 자극하는 뉴스가 중립적 뉴스보다 더 빠르게 번지는 것이다. 게다가 폐쇄적인 정보 환경은 시민이 국제 출처에 접근하기 어렵게 만든다. 다층 비교가 불가능할 때 가짜 뉴스는 쉽게 유일한 진실로 굳어진다. 사회학적으로 이는 선택적 정보 위기의 표지다. 사람들은 특히 국가적 자긍심과 맞물린 소식에 대해 먼저 공유, 나중에 검증의 습관을 보이기 쉽다. 많은 국제 미디어 전문가들은 이러한 유형의 가짜 뉴스가 이른바 연성 인지전의 일부라고 본다.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중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려는 전략이라는 뜻이다. 중국은 유네스코, ISO, 세계유산 목록 같은 국제기구를 활용해 자신을 동양 문명의 중심으로 각인시키려 한다. 목표는 국내 선전에만 있지 않다. 특히 영향력이 커지는 개발도상국 대중의 인식을 형성하려는 대외적 겨냥도 포함된다. 그러나 다수의 독립분석가들은 사실과 어긋난 상징적 승리를 반복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국제적 신뢰를 약화시키고 그리고 한국, 일본, 베트남처럼 동아시아 문화를 공유하는 이웃들이 중국의 모든 유산 주장을 더 경계하게 만든다. 문화적 자긍심을 더하려는 목표와 달리 이런 이야기들은 지역의 균열을 더 깊게 하고 국제 문화 공간에서의 중국 이미지를 한층 복잡하게 만든다.
첫째, 외교 측면. 중국과 한국의 문화협력 관계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공동유산 보존 프로젝트 다수가 신뢰와 투명한 환경의 부재로 잠정 중단되었다. 둘째, 국내 측면. 가짜뉴스가 확산되면 시민은 점차 공식 매체를 의심하게 된다. 일부 대중은 해외 출처로 향하기 시작하고 그 결과 국가의 여론 주도력은 눈에 띄게 약화된다. 셋째, 국제 이미지 측면. 프리덤 하우스 2024에 따르면 중국의 언론 자유 지수 순위는 180개국 가운데 178위다. 동시에 중국 매체의 국제적 신뢰도는 지난 5년 동안 계속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에서 국가 이미지가 심각한 손상을 입고 있음을 드러낸다. 정리하면 감정 효과와 단기적 자부심에 기대는 정보 전략은 일시적 이익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신뢰와 국제적 위신을 갉아먹는다. 국내 일각에서는 정보 통제를 강하게 해야 안정이 유지된다고 보지만 투명성과 반론이 결여되면 그 안정은 지속되기 어렵다. 객관적 관점에서 볼 때 중국 언론은 신뢰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가짜 뉴스는 빨리 퍼지고 공식 보도는 의심받으며 대중의 신뢰는 점점 약해진다. 그럼에도 일부 전문가는 강한 정보 통제가 중국의 안정 유지 효과를 주고 극단적 소식이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것을 막는다고 본다. 옥스퍼드 인터넷 인스티튜트 2024에 따르면 이것이 당국이 사회 안정을 우선시하는 이유이며 그로 인해 언론이 신뢰를 지키기 어려워지는 면이 있다. 정체성 강화를 위해 문화와 유산을 도구화하는 일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다른 나라들도 해왔다. 다른 점은 중국 소셜미디어 환경의 규모와 속도다. 그곳에서는 소식이 몇 시간 만에 수억 명에게 퍼질 수 있다. 그러나 정보를 통한 민족 자부심 전략은 투명성과 다각적 반론이 함께할 때에만 효과적이다. 검증이 부족하면 자부심은 쉽게 집단적 환상으로 변하고 문화 정보는 선전도구로 왜곡될 수 있다. 제한되는 해법. 1. 독립적 사실 검증. 로이터스 팩트체크나 AFP 팩툴과 유사한 독립 검증 센터를 구축해야 한다. 오류를 발견하면 24에서 48시간 내에 신속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학자와 해외 기자의 참여를 장려하여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 미디어 리터러시 제고, 가짜 뉴스를 식별할 수 있는 사회가 정보 위기에 맞서는 가장 든든한 방파제다. 유네스코는 학교 교육에 미디어 리터러시를 포함해 읽기 검토 책임 있는 공유를 가르칠 것을 권고한다. 이용자는 공유 전에 3초 멈춤 원칙을 적용하는 게 좋다. 3. 국제 출처 접근 확대. 정보가 제한되면 시민은 인지적 버블에 갇힌다. BBC, NHK, 로이터 같은 신뢰할 만한 출처 접근을 넓히고 국경을 넘는 가짜 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4. 국영 매체의 투명성 강화. 공식 매체는 명확한 검증 절차를 갖추고 오류가 나면 공개 수정이 가능해야 하며 민감한 사안을 다룰 때는 독립 전문가 의견을 참조해야 한다. 아울러 저널리즘 윤리를 강화해 국제 뉴스를 선전 도구로 변질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치 전쟁 사례는 문화 관련 가짜 뉴스가 불투명한 정보 환경의 산물임을 보여준다. 오랜 문명을 지닌 중국은 진실을 연성 권력의 토대로 삼는다면 아시아에서 투명한 미디어를 선도할 완전한 역량이 있다. 국제 관찰자들은 지속 가능한 언론이란 정치적 안정과 정보 투명성의 균형 위에서 성립한다고 본다. 중국이 안정을 위한 통제에서 지속을 위한 투명성으로 전환한다면 현재의 위기는 21세기 미디어 개혁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일한 가짜 뉴스가 아니라 우리 모두 중국이든 한국이든 어느 나라든에게 전하는 일종의 상기다. 문명의 진정한 힘은 진실을 마주하는 능력에서 나오지 회피해서 나오지 않는다. 진실이 존중받을 때 신뢰가 세워지고 신뢰가 회복될 때 미디어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가 된다. 분열의 도구가 아니라. 이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린다. 지역의 미디어 사회 문화에 관한 최신 분석을 놓치지 않게 될 것이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다. 정보가 넘치는 세상 속에서 오늘도 평안과 맑은 분별이 함께하길 빈다.